자, 앞서서 수많은 종류의 로봇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수건도 개고 설거지도 하고 여러 가지 정리까지 하고 이렇게 로봇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일한다는 거. 이게 바로 자율주행 기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고 그리고 작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자율주행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자율주행은 로봇이나 차량 등이 사람의 조작 없이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을 하고 경로를 계획을 해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기술이 포괄적으로 일컫는 용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로봇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길을 찾아서 움직이는 것을 넘어서서 물건을 짚거나 특정 작업을 수행을 하는 등 다양한 행동을 하는데도 이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청소 로봇이 집안의 구조를 파악을 해서 스스로 청소를 하고 물류 로봇이 창고 안에서 물건을 운반하는 이러한 모든 과정이 바로 이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우리가 자율주행하면 흔히 자율주행 자동차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이게 많은 분야에 적용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예. 자율주행 기술은 이제 자동차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제 다양한 산업에 적용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물류와 운송 분야에서는 무인 트럭과 드론 배송을 통해서 운송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 부담을 이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농업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트랙터와 이제 농기계가 이제 이미 활용되어서 정밀 농업을 가능하게 하고 이제 생산성을 이제 극대화하고 있는데요. 또한 건설 현장에서는 이제 자율주행 줄찾기나 이제 덤프트럭이 도입되면서 안정성과 이제 작업 효율을 동시에 이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방위 산업에서는 이제 무인 전투 차량 그리고 정찰 로봇 등 국방력 강화에 활용되고 있고 더 나아가 서비스 산업에서는 병원 내 이제 자율주행 이송 로봇이라든지 실내 배송 로봇 등 다양한 서비스 로봇으로 확장되어서 일상 속에서 이제 자율주행의 기술에 대한 확대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AI가 발달할수록 자율주행의 기술을 탑재하는 어떤 제품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테슬라가 드디어 미국에서 무인 택시인 로보 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이게 완전 자율주행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네, 테슬라는 이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등 일부 지역에서 로보택시의 시범 운행 사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무인이기보다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할 때 즉시 수동으로 개입을 하기 위해서 조수석에 안전 모니터 역할을 하는 직원이 탑승한 상태로 운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 또한 특정 지역과 제한된 구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 레벨 4 단계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직 완전한 무인 시스템을 의미하는 레벨 5 완전 자동화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이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니까 이런 안전 장치들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거나 다른 기업들도 무인 택시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무인 택시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테슬라 외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이제 로보택시에 대한 이제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이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우버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이드와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2025년 말까지 이제 달라스에서 이제 로보택시 운영을 이제 준비 중이고 루시드나 누로와 같은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2만 대 이상의 이제 럭셔리 무인 택시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이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모멘타가 손잡고 이제 2026년 미넨에서 완전 자율주행 테스트를 시작해서 이제 유럽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고 또한 이제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필라델피아, 산호세, 워싱턴 DC 등에서 주요 도시에서 이제 6세대 로보택시에 대한 운영을 확대 중이며 우버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이제 로보택시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로보택시는 이제 분명히 글로벌 모빌리티 혁명의 이제 핵심 전장이자 투자 주목에 대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미래과학 SF 영화에서만 봤던 운전자 없는 택시를 당연하게 타는 시대가 곧 돌아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드는데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업종,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인 택시 궁금해집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을까? 우리나라도 당연히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국내 기업들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완성차 업체들과 그리고 전문 기술을 가진 이 스타트업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앱티브와
법인이 모셔널을 통해서 이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기술과 관련된 이 전장 부품 개발에도 현재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삼성전자나 뭐 LG전자 등 이러한 대기업들도 차량용 전장 기술 분야에서 자율주행 관련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중소기업들이나 이 스타트업 기업들도 라이다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같은 이러한 기술들과 관련된 개발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자가 개입이 필요한 레벨 3 정도 수준에 진입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보다 한 단계 낮네요. 네. 레벨 3 기술은 이 고속도로 같은 특정 조건에서 이 자율주행이 가능을 하지만 시스템이 요청을 할 경우에 운전자가 즉시 운전에 개입을 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일부 시범 지구에서 이 자율주행 택시와 버스가 운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2027년까지는 레벨 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 사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2027년이네요. 네. 자, 이게 이제 레벨 4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4, 5 정도의 레벨로 가려면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네, 자율주행에는 이제 국제자동차 기술자 협회가 정한 이제 레벨 0부터 5까지 6단계에 대한 수준이 있는데, 지금 이제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로보택시나 일부 첨단 자율주행 서비스는 대부분 레벨 4단계에 해당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는 특정 조건 안에서는 이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이제 차량이 스스로 이제 주행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 다만 완전한 의미의 자율주행 레벨 5는 어떠한 도료, 어떠한 환경에서도 운전자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아직은 기술적이나 법적 과제 때문에 상용화되지는 못한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 언급되는 이제 로보택시에 대한 경쟁은 가장 높은 단계인 레벨 5가 아닌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인 이제 레벨 4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로보택시가 이제 곧 일상이 될 기술로 가까이 와 있고, 레벨 5에 대한 완전한 자율주행도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은 머지않은 미래에 실현될 수 있는 이제 발전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 규제와 맞물려서 이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만큼 우려보다는 기대와 이제 긍정적인 시선으로 이제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태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분야만큼은 이제 급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좀 더 느긋하게 지켜보셔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 자율주행도 로봇만큼이나 부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로봇에서는 뭐 중요한 부품들이 많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액추에이터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자율주행 핵심 부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인지, 판단, 제어 이렇게 세 가지 시스템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지는 이 자율주행차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센서들이 필요합니다. 보통 카메라나 라이다, 레이더, 초음파 센서 이런 것들이 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판단 같은 경우에는 인지 시스템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어떻게 움직일지 결정을 하는 이 두뇌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성능 반도체가 바로 이 역할을 수행을 하고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수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를 하면서 주행 전략을 수립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판단 시스템의 결정에 따라서 차량을 실제로 움직이는 이 신체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향이나 가속, 제동 장치들이 이 제어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도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눠봤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율주행 시장은 말 그대로 시간이 좀 이제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돈이 안 된다라는 이제 인식들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자율주행 기술이 수익을 창출하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이제 필요를 하지만은 시장의 성장세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계 로보택시 시장에 대한 규모는 2023년 4억 달러에서 2030년 457억 달러로 약 6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로보택시 기반의 이제 라이드 쉐어 시장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이제 연평균 약 90%
6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수직적으로 통합된 이제 자율주행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 이익률이 40에서 50% 수준에 이를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네요. 네, 이로 인해 가지고 2030년까지 미국 자율 시장에 대한 총 매출이 약 35억 달러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기대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글로벌 자율주행 택시에 대한 시장은 10년 동안 이제 연평균 51.4% 성장해 가지고 2024년 약 30억 달러에서 2034년 1990억 와. 달러 약 265조 원까지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특히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에서는 개인 구매 기반보다 이제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즉 이제 자율주행 기술은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단기 수익이 좀 이제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지만은 시장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과 이제 높은 마진 전망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수익성 확보는 이제 현실적인 기대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생각보다는 좀 빨리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해 주셨습니다. 자, 앞으로의 성장성이 큰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관련해서 업종, 종목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채널을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역들의 세심한 분석과 함께 관련 종목의 리포트까지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김도훈 자문역과 함께 주목해야 할 자율주행 관련주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메달부터 공개합니다. 네, 이 자율주행 관련주 동메달 기업은 바로 SOS랩입니다. SOS랩! 네, 이 SOS랩은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와 함께 성장을 하고 있는 이 독점적인 라이다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에 이 현대차의 모베드 기반 이동형 로봇의 라이다 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공급을 시작을 하게 되면 이 매출의 발생과 함께 올해 흑자 전환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SOS랩은 이 자율주행 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성을 통해서 이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인천국제공항과 이 스마트 복합 센서 협약을 맺었고 그리고 항만 크레인용 이 라이더를 수주를 하는 등 이 자율주행 외에도 인프라, 보안, 드론 분야에서도 이렇게 활발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만큼 이 기업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구해줄 것 같은 이름입니다. SOS랩.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은메달 종목 공개합니다. 네, 은메달 기업은 바로 이 HL 만도라는 기업입니다. HL 만도. 네, 이 HL 만도는 자율주행차의 필수적인 핵심 부품과 시스템, 즉 ADAS 센서나 라이다, 카메라, 제어 모듈 같은 부품을 개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가 점차 가속화될수록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 네. 특히 자율주행 상용화가 본격화된다라고 한다면 이 HL 만도의 이 자율주행 시스템과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같은 이러한 관련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기업이 최근 몇 년 동안 매출과 영업이익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PBR이 0.6밖에 되지 않습니다. 낮네요. 그래서 저평가 상태에 있다는 점이 앞으로 밸류업이나 상법 개정 같은 이러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이슈와 맞물려서 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기업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은메달은요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HL 만도가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금메달을 알아볼 텐데요. 금메달 종목명은 오직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만 공개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금메달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채널을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하시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금메달 종목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 공개할 금메달 기업은 바로 이 현대차 그룹의 IT 서비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현대차 그룹에서 이 차량용 소프트웨어와 내비게이션 그리고 이 클라우드 기반의 IT 시스템을 개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차 그룹 내에서 이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힌트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짧고 굵게 앞쪽에 힌트를 좀 주셨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왜
김도현 자문위원께서는 여기를 뽑았는지 그 이유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이 기업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로는 바로 자동차의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기존 자동차는 좀 기계 장치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단순했다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엔진 같은 이 하드웨어 성능이 자동차의 가치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좀 달리는 스마트폰이다라고 할 정도로 자동차의 정의가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점점 더 이 소프트웨어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오늘 이 금메달 기업은 바로 이러한 자동차 가치의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 즉 SDV라고도 하는데, 이 SDV는 앞으로 운전자의 주행 습관이나 개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현대차 그룹이 만들어갈 이 모든 차량의 심장이 될 이 SDV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 바로 오늘 소개드리는 금메달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 한 대당 이 소프트웨어 비중의 가치가 급격하게 높아질수록 오늘 금메달 기업의 가치도 같이 함께 높아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이 현대차 그룹 내에서 이 생산 공장에 첨단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을 하면서 스마트 팩토리와 그리고 로봇 자동화 사업까지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동차를 넘어서서 이 UAM이나 로보틱스 분야까지 이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그룹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과 그리고 이 성장성, 이 두 가지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금메달 기업을 가져왔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도현 자문위원이 택한 금메달 종목이 너무나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 공개가 됩니다. 종목명은 물론 분석과 투자 리포트까지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카톡 친구 추가해 주신 분들에게는요, 주식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알 수 있는 전자책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거듭 강조드립니다.